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포스크퓨처엠, LNF, 에코프로비엠 차트 간단히 보겠습니다. 포스크퓨처엠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포스크퓨처엠 일목균형표 보니까 빗금친 구름대가 지금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 아래에 기준선 빨간색 있고 그 아래에 전환선 검정색 있습니다. 그렇죠. 완만한 하락세 내지 뭐 횡보세인데 하락 횡보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와서 지금 구름대 상단에 밀리긴 했지만 전환선이 기준선을 그렇죠.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세 종목이 비슷한데 일단 주가가 전환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게 상승한다 하락한다기보다도 지금까지 보면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모양이 그러니까 주가에 그렇죠. 반등하고 하락하고 모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있었던 거예요. 박스권 상단이 내려온 거고 박스권 하단은 유지된 건데 그런데 지금은 모양이 이제는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 축소된 것 같거든요.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양이 커진다는 얘기는 고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커지고 저점도 갱신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퓨처엠 그렇죠.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보면 저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잖아요. 세 번의 저점인데 뭐 약간 틀리긴 합니다. 근데 그리고 고점은 점점 낮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락은 처음에 하락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박스권인 거예요. 박스권인데 고점이 좀 내려가는 삼각 수렴형 패턴이죠. 그게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보면 거의 지금 하락 모양이 축소가 되는데 그게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거의 완료가 돼서 삼각 수렴 패턴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지금 2로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사실 하락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일치하는 하락 삼각형 모양은 사실 이게 하락할 확률이 더 커요. 뭐 꼭 하락한다는 건 아닌데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큰데 지금은 위로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파했다가 또 휩소라는 게 있거든요. 속임수가 있어서 돌파했다가 재차 그렇죠. 추세선을 이탈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휩소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는 고점이 안 낮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커진다가 아니고 커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봉도 보면 고점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저점 한번 최저점 치고는 그 다음에 저점이 사실은 저점이 살살 또 저점은 높아진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삼각형이 뭐 물론 하락 삼각형 모양이지만 저점도 사실 높아진 형태예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고점 갱신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고점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떨어질 때도 훨씬 더 힘차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5일선 위에 있잖아요. 5일선 위에 있으니까 그냥 보유하면 되는 거죠. 21선 위에. 지표 한번 볼게요. 지표 LRS 상승하고 있고 RSI도 골든크로스에 지금 거의 뭐 고점 부근에 그렇죠. 과열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도 잘하고 있고 스토캐스틱은 골든크로스 상태인데 저 약간 단기가 죽었어요. 단기가 데드크로스나. 그래서 지금 반등은 들어온 상태고 그렇죠. 주역은 외국인은 팔고 근데 별로 이제 수급은 안 따르는 편입니다. 수급은 그렇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수급까지 따르면 변동성이 더 커질 텐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안정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살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저점 근처에 오면 반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고점도 조금 올라가면 또 내려가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지금은 그렇죠. 일단 추세선 보면 추세선을 돌파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게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도 차이인데 갱신할 수도 있어요. 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저점 찍을 때 저점이 지난번 저점보다 높아지면 반등이 지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5일선 위에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거고 대응은 아직은 뭐 대응할 때까지 아닌데 일단 11선이 보이면 그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선 뭐 이탈 그럴 때 조금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괜히 저점에 몰려가지고 비중 축소 그때 또 비중 축소하면 또 반등해 버리니까 일단은 지켜보시고 11선이 나올 때까지 11선과 주가가 만날 때까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아래 변동성 커지는 걸 대비하고요. LNF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LNF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인데 그렇죠. 빗금친 구름대가 완만하게 살짝 내려오는 중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것도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고점 내려오고 저점은 올라가고 그런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얘는 벌써 증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고점을 전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거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캔드 차트 월봉 볼게요. 월봉 보면 월봉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뭐 이런 삼각형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고점 낮아지는 게 더 커서 얘도 조금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하락 삼각형이 덜하지만 아무튼 하락 삼각형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거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수렴은 뭐 거의 완성되지 않았나 싶고요. 주봉으로 봐도 지금 보면 저점은 거의 일치하고 저점이 올라가긴 했는데 아무튼 그려보면 저점 일치하고 고점은 확연히 좀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주봉에서는 20주선 돌파해 놨거든요. 20주선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5주선은 아직 돌파를 못 했는데 5주선이 좀 올라가면 반등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게. 일봉 볼게요. 일봉을 보면 그렇죠. 일봉도 보면 얘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대강 그려보면 삼각형인데 이게 삼각형이 다 축소가 됐잖아요. 이게 삼각형인데 이미 조그만 삼각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반등을 했을 때 이 고점을 벌써 돌파했어요. LNF가 전 고점을 돌파해서 변동성 모양이 커지고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랑 5호선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거래도 붙고 있어요. 물론 뭐 주가라는 거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뭐 당장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고점을 돌파해 놨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일선도 그렇죠. 200일선도 지금 돌파해 놨네요. 그렇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수렴을 했기 때문에 위로 가는 건 좋은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휩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로 뚫었어도 손절을 시키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간 다음에 물을 먹인 다음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이제 위아래로 크게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근데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죠. 5일선이 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이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11선과 뭔가 조우를 한다든지 그럴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LRS 살아있고 RSI도 살아있고 MSD 오실레이터도 올라가고 있고 세 개 중에 제일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모양도 좋아요. 상승한 다음에 행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라 고점을 돌파할지를 봐야 되겠네요. 고점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20만 원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은 모두 골든 크로스고 여기 데드 크로스 났고 이게 그렇죠.
개인이 팔고 있네요. 기관이 사고 있네, 기관이. 외국인은, 외국인이 많이 샀었어요. 많이 샀는데 그 많이 산 거를 털은 모양이네요. 음, 그렇죠. 이게 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외국인이 산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 대응은 5일선이나 뭐 11선, 5일선이 깨지거나 아니면 11선이 그렇죠. 보일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5일선이 몸통으로 깨지거나 이렇게 몸통으로 깨지거나 아니면 11선과 만나는 일이 생길 때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대표적으로 아래로 뚫은 다음에 변동이 오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구름대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전환선도 하락하고 있고 기준선 빨간색 기준선 하락하고 있고 전환선도 하락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래로 뚫었기 때문이에요. 삼각형 만든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일목 캔들 차트 월봉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보면 월봉 보면 그렇죠. 산바닥을 뚫어가지고 음봉이 아래에서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월봉상. 유일하게 세 종목 중에 아래로 뚫은 종목이에요. 셋 중에 하나긴 하지만. 주봉을 봐도 지금 그렇죠. 주봉도 여기 저점이 3개 있었는데 거기를 삼각형을 완성을 하고 아래로 뚫었어요. 그래서 셋 중에 지금 모양이 제일 안 좋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비엠이 그렇죠. 이게 저점이 이렇게 얘는 지금 사실 저점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아무튼 한번 바닥 찍은 다음에 저점이 유지되다가 이 저점을 이탈시켰거든요. 근데 보면 하락 모양이 다 작아졌다가 여기를 돌파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단계 내려가 버렸거든요. 기존 저점에서 지금 그렇죠. 이 저점을 또 기준으로 뭐 또 삼각형을 만들 수는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지켜왔던 중요한 저점을 이탈한 다음에 이걸 21만 원 선인데 21만 원 선 이탈한 다음에 여기 돌파했는데 돌파하자마자 밀려버렸어요. 밀려서 지금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사실 지금 일단 돌파는 시켜놨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저항선 테스트인지 그건 봐야 돼요. 밀리면 그렇죠. 이게 21선이나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얘는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 내려가면 이걸 또 이탈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이탈한 그렇죠. 지지선이 한번 이탈되면 걔 이탈했다가 걔를 테스트하러 갑니다. 이게 진짜로 그 이탈했는지. 그래서 여기서 재차 밀려버리면 다시 한번 밀리면서 이게 저점을 또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18만 원 근처에서 또 반등할 수 있는데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탈해 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또 비중 축소하면 또 반등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21선에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 지지선에서 저항을 느꼈습니다. LRS는 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RSI가 올라갔다가 지금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MACD 오실레이터도 안 자라고 있어서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이미 데드크로스 났어요. 하나는. 그래서 좀 이 셋 중에 이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같이 팔고 있네요. 같이 팔고 있고 좀 다르게 움직이네요. 이거 여기입니다. 21만 4천 원 선이 지지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파한 다음에 멈췄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21만 4천 원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기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니까 20만 원 선인데 20만 원 선 이탈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를 돌파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그렇죠. 조금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보유는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종목 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